아이가 야한 영상을 보고 있다거나 친구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너무 다그치듯이 가면 안 된다. 언제부터 봤어? 왜 봤어? 너 친구가 보여줬어? 너 걔랑 친해? 핸드폰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혼내는 식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그치거나 혼내기보다는 공감하거나 하는 게 필요해요. 데일리어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와이미 교육에서 성교육과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이시훈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장난 고백이랑 대리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입에서 장고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장난 고백을 뜻하는 거고, 대리 고백은 네가 좀 고백 좀 해줘,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고백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저희 시절에 만우절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직접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게 조금 두려우니까 그냥 장난 고백 걸린 거야 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또래 집단 안에서 이 말이 와전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야, 쟤 장난 고백했대, 대리 고백 시켰대, 와, 쟤 진짜 연애하고 싶나 보네, 왜 저래, 뭐 이 정도 말이 아니라 쟤 완전 여자에 미친 땡땡이네, 남자에 미친 땡땡이네. 요즘 이걸 줄여서 여미새 남미새라고 좀 부르잖아요. 멸칭에 가까운데 또래 집단에서 좀 부추기고 와전시키고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너는 그냥 쉽게 장고 대리 고백 친구들이 알려준 거 분위기에 따라서 했을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안전연애라는 내용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수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연애에는 와이파이 연애라고 해가지고 이게 만나는 건가? 따로 데이트도 없고 그냥 교실에서 눈인사만 하고 복도에서 인사만 하고 이런 경우도 꽤나 많기도 합니다. 청소년 중에 성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따로 체크하면 4에서 5% 정도 성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경험 있는 친구들의 첫 경험 평균 나이는 만으로 한 13세에서 14세 정도 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등학교 때 경험하는 친구들이 많긴 해요. 근데 왜 만 13, 14세 정도로 나올까? 일부 아이들이 만 11, 12세에 경험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만나봤던 친구 중에도 미혼모였는데 만 11세였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13, 14세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소를 보면 전통적인 장소가 있어요. 전통이라고 해야 되는 게 좀 속상하긴 하지만, 공용 화장실,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새벽 시간에 사람이 없을 때 한다거나, 지금은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됐지만 만화 카페, 룸 카페 같은 곳이 있어요. 특히 이제 넷플릭스 방 이래가지고 그 빔 쏘는 스크린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밖에서 안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꽁냥꽁냥 하다가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 혹은 완자만 볼게, 입으로만 해볼게, 성관계까지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갑자기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고 놀랬던 사례는 그 렌탈 스튜디오 같은 공간에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한 2시간, 3시간 파티룸 같은 거 빌려서 놀듯이 렌탈하는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CCTV만 좀 안 보이게 해놓고 그 안에서 관계를 하는 경우도 봤고, 제가 최근에 가장 놀란 건 사실 그 중고거래하는 사이트에서 공간을 한 2시간, 3시간 렌탈해주는 걸 하셨대요. 근데 그 공간에서 중고등학생 이제 커플이 2타임, 3타임 연속으로 빌려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공간을 빌려준 이유가, 내가 출근한 동안 우리 집 거실 어차피 노니까 방문들은 다 잠그고 거실에 팩캠 같은 홈캠 설치해서 2명 들어오나 3명 들어오나 확인하고 한 2-3시간 좀 돌리면 부가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한 것 같고요.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장소가 좀 음지라고 표현될 수 있는 좀 확실하지 않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공간에서 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공간이 없어서 때문이겠죠. 저는 청소년기에 성관계까지 가는 걸 근본적으로 좀 추천하거나 장려하거나 인정하거나 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이렇게 장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적 피임까지 가지 못하고 콘돔을 미리 준비하거나 경구 피임약을 일주일 전부터 미리 복용하거나 이러지 않고 해?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한대, 이런 식으로 즉흥성이 좀 따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딴에는 장소가 없어서 비상 계단에서 했어요, 화장실에서 했어요, 빈 집에서 했어요, 룸카페에서 했어요, 렌탈 스튜디오에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거기서 현대적 피임을 하고 트라이 했느냐, 아니요 그냥 했는데요, 조절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실패해가지고 고민이에요, 지금이라도 병원 갈까요? 이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변화라고 생각도 되고요. 옛날 표현인데, 공고의 어떤 형아
영화가 농구의 어떤 언니가 되게 잘 나간다, 뭐 그 동네에서 되게 인기 많다, 몇 번 해봤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구전으로 떠도는 상황이 있었다면, 좀 일반화하긴 좀 어렵지만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학군지의 친구들도 저에게 해주는 말이, 선생님 땡땡 중학교 임신율 1위래요. 걔는 둘이 입학해서 셋이 돼서 나온대요. 그 남중 앞에 여중 애들이 와서 기다려요. 여중 앞에 남중 애들이 전동 킥보드 타고 기다려요. 끝날 때 맞춰서. 걔네 막 했대요. 쌤 뭐 하는 장소는 쌤도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아이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들이 소셜미디어에 나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논의가 전파가 좀 많이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의 성교육과 보호주의적 관점의 성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콘돔도 나눠주고, 성적 자기의사결정권, 신체 자율권을 너가 행사할 수 있다, 너가 결정하는 거야, 대신 책임은 너가 지는 거야 라는 방식의 교육이 있다면, 저는 좀 반대 지점에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청년부모 미혼부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만 11세 친구가 있었고, 여자분이셨고요. 근데 키가 160 정도 됐어요. 근데 이미 아이를 낳아서 엄마인 상황인데 160cm의 몸무게가 36kg? 38kg 그랬어요. 너무 말라 있었어요. 온몸에 약간 피멍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과정일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편부 가정이었어요. 이제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아동학대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술 드시고 맨날 때리고,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초경이란 걸 했는데 맞아서 난 피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이 계셨더라면 이게 맞아서 난 피는 아니고 생리라는 걸 한 거야, 처음 했으니 초경이고 진통제 먹는 게 나아,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하게 될 수 있고, 뭐 건너뛸 때도 있고 한 달에 2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기록하는 게 좋아, 참지 마, 진통제 먹어야 너가 이게 고통을 학습하지 않고, 생리대 종류는 이런 게 있고, 학교에 보건실 가면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도해줘야 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었고요. 현재 학교 성교육 참 많이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에 시작하는 게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다가 너무 과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나 비난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4학년 때 초경을 했는데 이런 교육을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학년 때 이제 가출을 했고, 가출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가출팸에서 중학생 친구를 만나게 돼서 사귀었죠. 근데 중학교 1학년 그 오빠가 이제 우리 이거 할래?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4학년이었던 이 여자분은 이거 하면 우리 사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끌어안고 있고 뭔가 붙어 있으니까. 연인이랑 관계 안에서 스킨십의 단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행위인지 감정과 관계성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없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중학교 1학년 애인 남자친구도 피임에 대한 개념 없이, 왜냐면 이 야한 영상에서는 콘돔 끼는 장면이나 피임약을 먹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체외 사정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처음으로 상대방과 주고받다 보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조절이.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했고, 임신 사실을 6개월 동안 모르다가, 그러니까 배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원래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이야 정도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또 너무 배가 아프니까 병원 가는 이력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병원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갔는지. 보조제, 영양제 당연히 없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공용 화장실에서 또 그냥 앉아 있었대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때부터 이제 출혈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출혈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수도꼭지에 틀어놓은 것처럼 소리가 났고, 밖에서 누가 손을 닦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 몸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고, 그대로 혼절했고, 다시 이제 깼는데 너무 먹는 거는 부실하니까 몸도 작았고, 그러니까 아기도 너무 작은 거예요. 1.3kg인가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빼꼼 나온 거예요, 끝에가. 머리카락 쪽이. 근데 그 순간 아, 이거 생명이구나 라고 느꼈고, 나는 부모가 돼야 하는구나 라고 느껴서 119에 신고해서, 정말 다행히도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해서 이렇게 지금은 시설에서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저는 너무 많이 만나서, 모두가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청년기에 성관계까지 가는 건 콘돔이나 피임약 같은 안전한 현대적 피임을 준비하는 더블 피임도 어렵고 장소의 한계도 있고, 성관계를 한다는 건 어쨌든 임신 가능성이 0%가 아니기 때문에, 100% 피임은 없기 때문에 너가 고려할 사항이 많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는 너가 너의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성관계까지 가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 열린다. 그래서 지금은 성관계 자체를 좀 추천하기 어렵고, 성인이 돼서 현대적 피임을 더블 피임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누가 했다니까 이렇게 끌려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첫 경험도 어느 정도 디자인해서 너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이라서요. 부모님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이하라면 이런 얘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중학교 2, 3학년 되는 시점에 뭐 주변에서 연애를 거의 다 하고 더블 데이트 갔다 오고 11시 넘어서 오고 하는 연애 징조들이 보인다. 그때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넌지시 한번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양육자가 우리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성교육을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일상이 껴있기 때문에 밥 먹었어? 숙제했어? 너 핸드폰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공부 잘했네? 친구랑 잘 지내지? 긍정, 훈육, 통제, 칭찬, 잔소리 막 섞여 있다가 연애나 성 얘기할 때 갑자기 풀리면서 분위기를 풀어야 되니까 아들 편하게 얘기해봐. 요즘 뭐 관심 있는 거 있어? 딸,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이 입장에서 퍽 난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하게 너 야한 영상 봤니?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궁금한 거 나한테 다 물어봐 라고 다가가기보다는 교육자한테 맡기셔도 좋고요. 아니면 간접화법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런 일이 있대.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쿠션을 하나 넣어줘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그런 애들이 일부 있긴 한데 나는 아니고 근데 난 이거 좀 불안하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넌지시 꺼낼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1년에 4-5천 명씩 아이들 대면해서 성교육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성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한테 맡겨서 소통을 하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아이가 자기 성기를 좀 쪼물락거리고 있거나 할 수 있어요. 외음부의 감각을 느낄 수 있거든요. 혹은 야한 영상을 보고 있는 걸 엄마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기다려줘야 돼요. 혹은 위로 먼저 해줘야 돼요. 기다려주라는 건 아이가 자기 성기를 만지거나 자극을 할 때 놀라셔서 다급하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왜 거기 자꾸 만지는 거야? 얘 너무 성에 홀딱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셔라. 자기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세상을 다 눈으로 보고 들리는 거 다 노래 따라 부르고 손에 집히는 거에서 다 입에 갖다 넣고 했던 오감이 발달하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성기 쪽 감각이 발달하는 거고 한 2-3주 정도 기다리면 이 행동은 차츰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땀이 날 때까지 만지거나 아니면 구석에 가서 몰래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요하자위, 압박자위, 바닥자위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조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할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야한 영상을 보고 있다거나 친구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너무 다그치듯이 가면 안 된다. 언제부터 봤어? 왜 봤어? 너 친구가 보여줬어? 너 걔랑 친해? 핸드폰 내놔. 패드가 문제인 것 같아. 이걸 부셔버려야 되나? 너의 뚝배기를 깰 순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혼내는 식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음지화되는 경향이 있고 엄마 아빠한테 숨기고 또래 집단끼리 주고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그치거나 혼내기보다는 공감하거나 위로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위로란 말을 앞서 썼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친구가 야한 영상을 보내줬다, 친구가 쓰는 성적인 발언을 듣고 본인이 이해가 안 가서 찾아봤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처음 보는 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좋아했을까요? 퍽 당황했을까요?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감정이 보통의 첫 기억이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저희도 자라오면서 성적인 표현물을 봤을 때 처음부터 이야 기다리던 겁니다, my favorite, yes 이러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이 정도까진 몰랐는데 첫 순간으로 돌아가서 야 너 처음 봤을 때, 친구가 알려줬을 때, 너가 찾아봤을 때 놀랬겠네? 광고에 그런 게 떴구나. 아 힘들었겠는데? 자꾸 생각나고 X도 잘 안 눌리고 그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럴 수 있어. 첫 순간엔 당황할 수 있어. 근데 이 안엔 과장된 게 있는 거고 이게 현실이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쿠션을 또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자가 성교육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경험이 없거나 부모님도 외면했을 때 우리 아이는 성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어디로 찾게 될까? 정말 검색을 많이 하게 되고 친구를 통해 알게 되고 아이들이 AI한테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보면 이 아이 나이 설정을 뭐 12살, 13살로 하더라도 조금 더 성적인 과한 정보 혹은 표현들을 아이한테 전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뭐 AI 업체에서 성인용 AI를 따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AI 기업들이나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용자들을 늘리면서 동시에 광고주가 붙어야 이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청 지속 시간, 사용 지속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사용 빈도를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에게 정말 드라이하게 캐주얼하게 숭고한 과정과 본질에 대한 내용만 전달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짭짤하고 달콤하고 매콤한 조금 성적인 묘사가 가득하고 우리 아이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 AI를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막 롤플레잉 하듯이 AI가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스타킹 좋아하는 여고생이야, 나랑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해볼래? 플러팅 알려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적인 대화로 흘러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얻는 곳이 AI거나 땡땡 위키 같은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거나 그냥 친구가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처음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노력하시거나 저희의 성교육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성교육을 붙여주시거나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우연에 맡기지 마시고 성교육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이라면 저는 적극적인 성교육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교육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아이에게 성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적확하게 설명하더라도 아이에 따라서 놀래거나 충격받는 경우도 꽤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감각 민감도가 너무 높다. 막 보는 거, 듣는 거, 막 닿는 거 이런 거 너무 예민하다. 그래서 이게 오래 기억에 남는다. 게다가 이제 불안도도 좀 낮고 사회적인 민감도도 낮아서 이거 들은 걸 친구한테 막 얘기할 수 있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역효과 우려도 있고 아이들이 계속 생각나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용폭을 보고 설명하는데 일반적인 경향성 아래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적확하더라도 저 용어에 대해서 그림, 이미지, 영상에 대해서 활용하는 건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5학년에서 6학년 늦어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안에는 성교육을 발은 떼야 된다. 입은 떼야 된다. 왜냐면 우리 아이는 여전히 똥방구에 산부시 굽고 뭐 로블록스 라이벌, 브레인노트 훔치기 좋아하고 닌텐도 동물의 숲하고 하더라도 또래 집단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엄마 아빠의 말보다 그 또래 집단의 문화가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 안에 야 인스타 안 쓰냐? 누가 요새 카톡 쓰냐? 웹툰 안 봐? 애니 안 봐? 나 야한 애니 야한 웹툰 보는데? 나 연애해봤는데? 너 모태솔로야? 못쏠 찐따야? 헉, 문화적 찐따에 못쏠 찐따네? 뭐 이런 식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친구들이 해주는 말과 문화에 휩쓸려가는 경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초5에서 중학교 1, 2학년 안에 친구들 중에 혹은 검색하다가 미디어 환경에서 성에 대한 정보가 뜬 적이 있어? 친구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 그랬구나. 처음에 좀 놀랬니? 좀 궁금한 거 없었니? 얘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중학교 1, 2학년 남자아이들을 밈처럼 만들어서 애매하긴 해, 맞긴 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헐레벌레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억울하다. 엄마 인생이 억가야, 억울하게 까는 것 같아 라고. 사실 사춘기 시기에 특히 두드러지는 감정이 억울함과 무기력인데 이 억울함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대화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엄마 학교에 야동 보는 애가 있고 도박하는 애가 있고 막 혐오 부추기는 표현하는 애가 있어, 그게 이상한 것 같아 라는 말을 이제 해줬을 때 엄마 아빠 마음상 걱정하고 사랑하니까 나가는 첫 마디가 너도 그래서 봤어? 너 걔랑 친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어디까지 알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가 표현한 진심은 뭐냐면 엄마, 아빠, 학교에 도박하는 애, 야동 보는 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안 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주는 착한 아들이에요. 나 판단 잘했지? 인정해줘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 봤어? 걔랑 친해? 이러면 안 되고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 친구도 있구나. 엄마, 아빠 어릴 때도 이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넌 거기서 어떻게 판단했어? 그치, 선 긋지, 판단했지, 올바른 기준 세웠지. 야, 믿고 있었어 나는. 이런 식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즉 엄마 아빠가 걱정이 돼서 한 말이 아이들에게 의심으로 도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믿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첫 마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너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 열받긴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새벽 5시에 로블록스 브레인노트 훔치기 이벤트를 하겠다고 새벽에 알람 맞춰 놓겠다. 뭐 친구들이랑 뭐 놀고 와도 되냐, 게임에 3만 원만 돈 좀 쓰면 안 되냐, 현질 안 하는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딸들이 응원봉 사야 된다, 요즘 스트레이키즈가 잘 나간다, 엄마 필릭스 미쳤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 세계로 들어가서 공감해주는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성은 정말 예민하고 프라이빗한 주제라서 엄마 아빠 양육자와 자녀가 관계 형성이 친밀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주제를 꺼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계 형성을 나는 들어주는 부모, 들어주는 엄마 아빠라고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해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언제 누가 어떻게 표현하고 교육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되고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와이미 성교육, 이시윤 성교육, 인스타그램에 와이미 브랜드라고 치면 저희 계정도 나와요. 제가 라방도 하고 온라인 강연도 하는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희 경험적 자산을 가져다가 아이와 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간접화법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연에 맡기지 마시고 행운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